자, 오늘의 핫섹터 첫 번째 섹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같이 한번 봐주세요. 네. 초전도체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흐름 보여줬는데 일단은 이게 사실 로봇 쪽으로 조금 엮이면서 상승이 좀 나와진 것 같아요. 근데 상승률이 크진 않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너무 유명한 종목이죠. 네. 대표님 전략 저희 어떻게 잡아볼까요? 보지 말아야 된다. 보지 말아라. 네. 이미 대시세가 나왔고요. 이제 조정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의 어떤 반등 정도를 보여주는 그렇구나. 어떤 그런 위치에서의 시세거든요. 여기에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붙여서 이제 시세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워낙에 강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반등 시세 또한 강하게 움직임이 나와줘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려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떤 모멘텀에 따라서 시세 탄력의 뭐 시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매매 관점으로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겠지만, 뭐 일반인 분들이 저런 것들을 이제 사서 이거 앞으로 쭉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테마니까 지금은 안 보는 게 가장 좋다. 알겠습니다. 아주 명쾌했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은행 쪽 계속되는 신고가 랠리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마침 언급을 잘 했네요. 외인 기관 쪽으로도 수급 좀 들어오고 오늘 특히나 카뱅이 크게 오르는 게 저는 네. 좀 신기하더라고요.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지금 카카오도 좀 잘 올랐고요. 맞아요. 오늘 시장에서. 저기 뭐죠? 그 카카오페이도 굉장히 좀 크게 올랐고 네. 카카오뱅크도 지금 뭐 4%대면 엄청나게 오른 건데, 지금 저렇게 오르는 이유가 이제 주주 환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날은 안 움직이고 그죠? 네. 오늘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융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이는 시점에 맞아요. 한번 다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 금융 섹터들의 상승 흐름은 이제 12월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일단 생각하시고. 그러면 신규 진입은 우리 어렵겠죠? 그래도? 신규 진입 괜찮죠. 괜찮다? 네, 여전히 오. 괜찮습니다. 추세가 상승이잖아요. 네.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진입해서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그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가 나온다라면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정도로 내년도 배당 받아야지 하면 배당락 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그쵸. 빠지는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배당락 걸리고 주가 급락하면 그때 저점단에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어떤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에 대한 시세 차익을 노린다 생각하시고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받아왔고요. 마지막 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사실 정말 많은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뒤로 유예가 되면서 관련 종목 상승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게임주들도 보이네요. 네네. 그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죠.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온기 도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쪽 섹터. 일단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가상화폐를 그냥 사라고 말씀하실 거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렇죠. 네. 약간 사놓고 뭐 딴 거 좀 보고 오니까 뭐 급등을 해 있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 시장을 하긴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돌파 자리가 나와 있으면 돌파가 나오고요. 네. 뭐 눌림이라고 생각해서 사면 반등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그만큼 지금 돈이 굉장히 쏠려 있는 자산 시장이고요. 뭐 부동산도 지금 좀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 잘 안 되고, 주식 시장은 만년 하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여기 지금 엄청나게 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괜찮은 자리인데 하는 종목이 급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제 가상자산 그렇죠.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래서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관점 맞고, 뭐 이 세금 관련해서는 좀 호재라고 나왔죠? 볼 수 있는 네. 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나는 그래도 코인은 못 하겠어 라고 한다면? 앞에 이제 그 보여주셨던 그런 종목들, 네. 제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이라든지 그쪽이잖아요. 이제, 제이슨. 그래픽 카드를 또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엮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던 안 하던 가치가 굉장히 크게 형성돼 있단 말이죠.
그 가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거니까 뭐 대표이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데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뭐 괜찮지 않겠나. 조금 긴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핫섹터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을 위한 준비해야겠죠. 우리 시장은 쉬지 않습니다. 대표님께 또 오늘 시장에서 어떤 힌트들을 얻으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대표님께서 직접 또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오늘 또 어떤 이슈들 가지고 오셨는지 네. 내일 예측의 힌트가 되길 바라면서 대표님 한번 열어주십시오. 네. 네, 열려라 참깨. 참깨. 이렇게 네. 네, 오늘의 이슈 TMI입니다. 트럼프의 무풍지대 엔트.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도 좀 모멘텀 가져가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관세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는 물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신사들이 잘 가거나 유틸리티 관련주들 뭐 KTNG라든지 컨텐츠, 아니면 미디어, 그죠? 뭐 컨텐츠나 미디어 쪽 가는 이유도 결국은 이제 트럼프 관세를 회피하는 그런 물량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기관과 외인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은 장이 안 나쁘면 현금을 들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절제를 하시는 분들이 잘 없겠지만 우리는 손절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현금을 들고 있을 수 있지만 이 자금이 들어와 있는 기관들 운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돈을 그냥 장이 안 주니까 현금 듣고 있을래요 하면 잘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도 이렇게 사긴 사야 사고 되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네. 입장이다 보니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서의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다 보니 결국은 이런 쪽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엔터주들이 그 중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미없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시세 탄력이 잘 나고 좀 더 추세적으로도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빠졌던 엔터주들 최근에 이제 저점 찍고 뭐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JYP 엔터가 일단 뭐 시세적으로는 대장의 흐름을 이번 상승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주도주가 없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추세를 딱 놓고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 시장은 머리를 아래로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엔터주들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쪽이 주도 섹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좀 추세가 상승이다 보니 좀 많이 올라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충분히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 나올 시에는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우리가 손절만 딱 잘 리스크 관리만 할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엔터주들 지금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데는 그 배경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회피도 있지만 올해 11개의 신인 그룹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연간으로 따져보면 한 3그룹 정도가 이제 데뷔를 하는데 첫 해에는 적자를 봐요. 그렇죠. 네, 인지도가 쌓여야 되는 낮기도 부분이 하고 투자도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 해부터는 이제 굉장히 크게 영업이익률이 다시 높아집니다. 흑자로 전환이 네, 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는데 11개 그룹이 아까 제가 네. 데뷔를 했다 했잖아요. 네. 다 적자였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던 이유가 그게 지난 가을이 거의 저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실적이 다 안 좋다 보니 네. 대부분의 이제 엔터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고 이번에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 이들이 2년 차로 접어드는 시점이 내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의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2025년도 6월이 되면 완전체 BTS가 그건 돌아옵니다. 정말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의 귀환이다. 왕의 기한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거기에 또 왕비의 기한도 있습니다. 어떤 왕비님이신가요?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활동을 블랙핑크 시작하거든요. 완전체, 네. 네, 그래서 2025년도를 살펴보면 이제 신규 아티스트들이 지금 자리를 잘 잡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들이 될 거고 또 이제 기존에 잘 하던 아티스트들이 또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시점이 돼요. 그래서 엔터주들의 실적이 다시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이게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추세를 믿고 여기에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이요, 대표님. 사실 지난 가을의 저점 이후에 그래도 반등 구간들이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사실 하이브는 좀 제외하더라도. 네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지. 그래서 우리가 좀 거기서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올라왔나요, 대표님? 지금 하락폭이 한 절반 정도 올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네, 절반이 아직 안 될 안 겁니다. 됩니까? 네, JYP도 네. 아직은 안 되고, 뭐 YG 엔터도 아직 안 되고, 뭐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잘 나오다가 뉴진스 이슈로 워낙 그죠? 큰 이슈가 빠졌는데, 있었으니까. 저는 네.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하는 생각도 네.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호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뉴진스 같은 경우는 계약 끝났다라고. 그런데 끝내달라, 그죠? 끝내달라고 호소를 하는 건데, 뭐 어른들의 세상에서 그 계약서가 그렇게 호소를 한다고 끝내지는 게 되진 않죠. 아닌 네.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떻게든 해결은 될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가 지난 가을 저점 대비해서 아직 절반채 회복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투자 포인트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사실 국내 엔터주 중에 대표님 어떤 기업들을 더 좋게 바라보고 계신지 대표님께서 오늘의 승부주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 열려주세요. 열어주세요. 네. 아, YG 쪽으로 오히려 보시네요. 네, 왜일까요, 대표님? 저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조금 더 좋더라고요. 아, 더 좋으세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좋으셔서? 개인적으로 이제 블랙핑크 좋아하셔서? 네. 그냥 조금 더 그냥 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긴 네. 하겠지만 뭔가 옛날에 우리 핑클 누나들 했었을 보는 때. 4인조 걸그룹 핑클이 누나입니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누나입니다. 죄송합니다. 누나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네.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에 어떤 그 복귀하는 부분들 네. 그리고 밸류로 보자라면 네.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JYP 대비해서도 매력이 있나요? 그렇죠. 밸류적으로? 이제 밸류적으로 이제 JYP가 지금 대장이면은 분명해요. 맞아요. 그래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올라가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뭐 밸류적으로 봤었을 때 올해는 좀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 되고 내후년 더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다른 이제 그 엔터주들의 밸류를 좀 비교를 했을 때 얘는 그래도 조금 그나마 괜찮지 않나? 동종 업종의 어떤 다른 기업들만큼의 밸류를 받게 된다라면 업사이드가 좀 더 크지 않나? 아, 조금 네. 더 상방으로 열려 있다. 네, 약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한마디로 반대로 생각하면 좀 더 싸네? 라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해볼 수 있는 쉽게 거죠. 이야기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내년도에 뭐 블랙핑크의 활동을 더해서 제가 이제 베이비복스가 생각나는 세대인데 이제 베이비 몬스터라고 또 YG 엔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빵 터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 베이비 몬스터들 같은 경우에 이제 1월부터 뭐 일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쭉 네. 그 월드 투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엔터사들이 가장 수익을 많이 벌어들이는 게 결국은 이제 이 월드 투어 공연으로 콘서트, 그죠? 예, 네. 많이 이제 벌어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신인 배우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빌보드 차트 뭐 핫백이라든지 이런데 베이비 몬스터의 음원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월드스타로서의 하나의 또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이고 뭐 블랙핑크처럼 잘 됐다, 잘 되는 경우를 우리가 가정한다라면 뭐 거기에 밸류를 또 더 줄 수 있는 거겠죠. 사실 콘서트 흥행은 또 MD 매출로까지 이어지면서 다양한 매출처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각종 그렇죠. 굿즈들부터 굿즈 같은 해서 거 이제 뭐 많이들 사시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럴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YG 엔터의 그 요번에 좀 히트쳤던 노래 하나 있잖아요. 아파트. 아파트. 네. 네. 아파트도 있고 뭐 이제 싱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잘 하고 계신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뭐 기존 아티스트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엔터사의
있는 소속된 어떤 아티스트들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엔터주들 섹터를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종목을 고른다라면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좀 괜찮은 구간에 놓여 있어서 이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밸류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시는 건데 가격 전략도 조금 궁금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반등 구간 나타나 있긴 한데 네. 대표님께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의 가격 상승 조금 내다보실까요? 6만 원짜리가 일단 저항 자리거든요. 그래서 한 그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저점을 형성했던 가격단이 대략 뭐 46,400원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네. 46,400원, 500원 정도 뭐 손절 잡고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신다라면 뭐 단기적으로 어떤 손실은 좀 짧게 보고 수익은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추세 흐름대로 한번 몸을 실어 보시는 것도 네, 음악에 맞춰서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